자, 오늘 작품 분석 10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김강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떤 것을 상황적인 정보로 잡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정서 태도와 관련된 반응에 관련된 정보로 잡느냐. 자, 이 주제와 직결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읽어냈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집중해서, 자, 너희들도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같이 진행 한번 해볼게. 자, 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그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표면적인 화자인 나가 등장했는데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의 표현을 썼거든. 근데 플라스틱 물건처럼, 자, 그러면 물건처럼 그랬으니까 직유법이 쓰인 거, 비유가 쓰인 건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는 게 뭘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정보가 앞에 있어. 이 정보들이 플라스틱 물건과 관련된 정보들인데, 자, 지 손으로 만들지 않았대. 자,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것들을 다 자기 손으로 만들진 않아. 그렇지만 지 손으로 만든 게 아닌데다가 싸게 사서 막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쉽게 내다버리는 그런 것을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했어. 자, 쉽게 내다버릴 수 있는 건 싸니까 다시 사서 대체하면 되니까, 또 지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정보들은 좋게 말하자면 어떤 편리하고 편의성이 있는 거라 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생각해봐도 느껴지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 있거나 내지는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럼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내가 어떤 유의미한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자, 밑에 보니까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그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 이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자, 연결시키면 이런 거네. 자, 뭐뭐 하고 싶다란 말을 또 반복했는데, 자, 버스에서 내려 나는 털보네 대장간으로 가고 싶은가 봐. 근데 이 털보네 대장간은 그러면 적어도 화자가 어떤 지향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화자로부터 어떠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감정을 환기시키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이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진 공간이래. 사라진 공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자, 그러면 화자가 어떤 지향하는 가치가 털보네 대장간에 반영이 돼 있나 본데, 그 공간에 대한, 내지는 그 공간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있나 봐. 자, 그리움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그리움 정도로 읽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라졌냐면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거래. 자, 뭐가 들어서면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 중에서 특정 브랜드인 현대 아파트를 싫어해서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어떤 의미일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것까지 읽어내길 바라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보충 설명인데, 아파트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우리한테 늘 있었던 게 아니잖아.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산업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도시화되는 시점에, 그런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 그런 산물이 아파트고, 그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그와는 좀 대조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대장간이 사라졌다. 자, 우리가 요 정도는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현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화자에게 적어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가 없을 거고,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 하니까 더더욱 그렇겠지. 자, 근데 뭐 문학 개념어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서 강조하기보다는 개념어는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숙지해야 되니까 보충 설명 하나를 하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뭐 이 단어 자체를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적인 면에서의 어떤 넓은 의미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일부분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어떤 산업화나 도시화 같은 전체적인 큰 의미를 드러낼 때, 그러니까 부분을 통해 전체 의미를 드러낼 때 우리가 이걸 표현수화법 중에서 대유의 방식을 쓴다, 대유법이다, 이런 말을 써. 그래서 대유라고 하는 것이 뭐 자주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너희가 이때 설명하면 해둬야 너희들 개념이 또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하는 건데, 어떤 부분적인 요소를 통해 그 부분이 담고 있는, 그 부분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전체의 의미를 드러낼 때 우리가 이것을 대유의 방식이다, 이런 말을 써.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예문 중에 뭐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해서 쓴 게 아니라,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 먹는 것, 사람은 먹는 것만 충족된다고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쓰고 싶어서 이 빵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요소를 통해서 표현한 거거든. 자, 이러한 방식을 대유법이라 그래. 또 현대 아파트나 내지는 홍은동 사거리,
자, 홍은동 사거리가 내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 실제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쓰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문학이고 이 문학의 텍스트가 허구적인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허구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러한 사실적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게 실제 있는 얘기처럼 그렇게 독자들에게 어떤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 자,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홍은동 사거리라고 하는 어떤 실제 있는 어떤 지명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 이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어서 보면 그렇게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그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궈. 자, 처럼 그랬으니까 또 비유적인 표현. 자, 시우새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건데 시우새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뭐 너희가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쇠인가 봐, 쇠. 아까 전에 대장간이라고 했으니까 쇠는 연상될 수 있으니까 그 쇠처럼 나를 달군대. 자, 그리고 모루 위에서 모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에서 별인데. 근데 별이다는 사전을 찾아보면 뭔가를 날카롭게 하다 이런 의미인 거야. 자, 그리고 거기다가 숫돌에 간대. 자, 나를 달구는 행위, 모루 위에서 벼리는 행위, 숫돌에 가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고 싶냐면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대. 우리가 바꾸고 싶다, 또 뭐뭐 하고 싶다는 말이 쓰였는데 바꾸다라는 표현은 원래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무쇠낫으로가 나왔으니까 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있겠지. 그러면 그건 너희들이 시를 조각조각 보지 않았다면 연결될 수 있는 말이 앞에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플라스틱 물건이야. 그럼 나는 플라스틱 물건에서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나 자신을. 그러기 위해서 나를 달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벼리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가는 거야. 그러면 이 행동은 달구고 벼리고 가는 그 행위는 아까 플라스틱에 관련된 정보와 대비해서 보자면 뭔가 자기 자신을 의미 있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다. 자, 그러면 노력하는 행위니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일 거고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무쇠낫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땀 흘리고 두들겨서 자, 같은 맥락이지. 달구고 벼리고 가는 행위는 땀 흘리고 두들기는 그런 행위야.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이 호미는 이 무쇠낫과 연결되는 시어라고 보면 되겠네. 이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며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또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걸다가 아니라 걸리다고 표현하는 건 피동의 표현이거든. 그럼 뭔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은 화자의 의지인 거야. 벽에 걸리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 표현인 거지. 이건 단순히 대장간에 가면 이런 존재처럼 누가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그 공간에 걸리고 싶은 거지. 그렇게 노력해서.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위가 부끄러워진대. 이 부끄러움이라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보다 나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는 거야.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난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소망에 대한 전제된 정서다. 전제된 반응과 관련된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이 부끄러워지고 그럼 부끄러워졌다는 건 두 가지겠지. 두 가지 면에서 부끄러워질 수 있는데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쉽게 사서 싸게 사다가 막 쓰다가 버려서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서 부끄러워지는 거고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누군가로부터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 근데 어찌되었든 부끄러움이 있고 이것이 화자의 가장 직접적인 감정어야. 근데 이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똥덩이처럼 자 또처럼 그랬으니까 주유법이 쓰인 건데 이 똥덩이라고 하는 것도 똥이잖아 똥. 자 뭐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계속 쓰는 건 좀 너희들도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입으로 들어갔던 음식물에 뭐 영양가 있는 모든 것들이 빠지고 남은 찌꺼기잖아.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물론 똥덩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시도 있어. 그렇게 얼마든지 쓸 수도 있지. 자, 그거는 시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시의 전개 과정에서 문맥 갖고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의미만으로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시어가 다 마찬가지야. 자, 어떤 시어를 결정하는, 시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시인이 하는 거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똥덩이를 썼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찌꺼기들, 남아있는 찌꺼기처럼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 그렇다면 얘는 뭐하고 연결될 수 있냐면 이 똥덩이가 앞에 있었던 플라스틱 물건.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소재겠네. 이렇게 내가 느껴질 때. 그러면 같은 맥락이겠네.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같은 맥락일 건데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런 똥덩이와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에 걸려있는, 대장간에 걸려있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쓰는 거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장에서 우리에게 복이나 어떤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시를 쭉 훑어봤는데,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화자. 자, 표면적인 화자가 등장했어. 나라고 하는 화자가 등장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적 상황이 뭐냐? 자, 이거는 대상에 관련된 시가 아니라 시종일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 자, 그와 관련된 것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시인데, 그럼 나에게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뭐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자기가 뭔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대장간, 털보의 대장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느끼냐. 자, 그러면 일단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당장 내려서 털보의 대장간으로 찾아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렇게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지. 자, 우리가 뭐 순서상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먼저가 될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니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식이 들겠지.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뭐뭐 하고 싶다는 말은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말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고. 자, 그러면 이 정보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판단해 보면 이 시의 주제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그러면 대장간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느꼈던 어떤 부끄러움과 자기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 그리고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은 뭘 잡을 수 있냐,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비유가 많았어. 자, 뭐뭐처럼 직유적인 표현이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문장 구조의 반복도 강조를 위해서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플라스틱 물건하고 똥덩이를 묶고, 그 다음에 무쇠낙과 호미를 묶으면 시어들이 상징적 의미들도 갖고 있을 뿐더러 그 상징적 의미가 뭐가 되고 있냐면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똥덩이라든가 플라스틱 물건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그런 존재. 자, 그런데 호미와 무쇠낫은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어떤 의미상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대조도 반복처럼 그렇게 의미를 강조하는 요소로 쓰이겠지.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어떤 부분적인 요소를 통해서 전체를 드러낸 대유적인 표현도 쓰였다. 뭐 사실 구체적인 지명을 써서 사실적인 어떤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장감 내지는 현실감을 준다. 뭐 이것들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냈었던 거야. 자, 이게 실제 너희들이 시험에서 주어졌던, 자,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이 작품이 쓰였는데, 자, 시험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보기 하나를 가져왔어. 자, 보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보기가 필요성이 너희가 느껴지면 보기가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자, 보기를 한번 봐볼게. 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기반을 뒀던 자본주의 사회는 이 자본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 자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뒤에 보니까 이 때문에 인간 중심의 전통적 가치는 점점 설 곳을 잃어가게 되고, 그러면 인간 중심의 전통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설 곳을 잃어가게 만드는 게 자본의 욕망인가 봐.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지만 자본의 욕망은 부정적인 뉘앙스고, 그러면 인간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건 긍정적인 건데, 이 긍정적 가치를 점점 설 곳이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자본의 욕망이니까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인간은 점점 획일적인 욕망을 꿈꾸게 된대. 자, 또한 이 욕망이 한 개인에 머물지 않고, 자, 전체 사회로 점점 확대되면서 재생산되는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 필요한 것이라고 못 박았어. 자본의 은밀한 유혹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어떤 내면적인 욕망에 대해서, 그게 자본의 욕망이겠지? 그 욕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 중심적 전통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 이것들을 종합하면 이건 상황적인 정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적인 정보에 대해서 뭐라고 정서 태도를 이 보기에서 보였냐면 반성해야 된다. 얘가 가장 직접적인 반응에 대한 정보지. 그러면 상황적인 정보와 반응적인 정보가, 반응과 관련된 정보가 이 작품 역시도 한 보기 안에 같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거야. 그럼 그것은
주제였던 거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반문할 수도 있겠어. 일단은 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시를 보고 났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아파트와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전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털보네 대장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순서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엇을 전제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시의 독해가 잘 됐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시라고 하는 표현은 일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하고 달라서 함축성이고 상징적이어서 이 함축성과 상징성이 강한 어떤 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너희들한테 많이 주지 않아.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해설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함축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크지 않았던 시니까 너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보면서 시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입힐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함축성이라든가 상징성이 강한 시어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 보기의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해. 근데 너희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거든. 그렇게 너희들 보고 써먹으라고 이렇게 보기를 주는 거야. 이 보기가 출제자에게는 자신의 관점 제시를 하는 거고 어떤 기준 마련을 위해서 던져주는 거지만 이거 너희들이 그대로 써먹으면 너희들이 시를 읽을 때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과 그렇게 아파트가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현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털보네 대장간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뭔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게 되는 그것이 인간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적어도 긍정적인 공간이구나. 이렇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 자, 그래서 이 보기의 필요성을 너희들한테 늘 자꾸 강조하는 건 이 보기가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줄여준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해석할 수 없는 문장들도 만약에 이런 보기의 정보가 없다면 해석이 불가능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장들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봤고 자, 다음 시간에도 그럼 미리 예고를 하면 다음 시간에는 김용택 시인의 들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 그 작품을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수업을 해볼 테니까 자, 너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나랑 또 비교하는 수업을 해보자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